중요한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거위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민의원 여러분, 저희가 종전된 지 65주년, 휴전된 65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 조봉암 전생이 제 지역구 선배입니다. 59년도에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돼서 수법살인으로 1959년 7월 30일 날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선대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 1986년도에 이 의사당에서 통일이 국시가 된다, 반공이 대한민국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매의 의무를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9차 개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백히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조부터 69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선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290명 모두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공모하겠다고 저희가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기관에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인 것입니다. 과연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9년 동안에 총 4번의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저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분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6.15 정상선언과 14선언에 북핵 문제가 빠져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변 핵시설 폐기 문제까지 물론 상당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합의해서 이것을 두 번째 등비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기초에서 이 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저희 국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추석 연휴 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적과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존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1977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난 이후에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최고 책임자들과 만났어. 왜 그때 우리가 전쟁을 했는지,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 하는 역사적인 의미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될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4년 8월 2일 통칭안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매독소호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그 교전이 확대했다고 판단된 것을 기초로 미 상하 의원들이 분노해서 8월 6일 7일 평킹만 결의안을 통해 모든 전쟁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통령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인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3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사망했고 5만 8천 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엄청난 죄악을 초래했습니다. 이 전쟁이 피할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지 20년 지난 1995년 베트남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금은 거의 군사 동맹 수준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모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로 양 관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친미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국무총리에 계신 분들이겠습니다. 하노이 갔다 오신다고 소감하셨습니다. 예, 가짜 뉴스에도 고생했습니다. 좀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가짜 뉴스 대책 좀 서겠습니다. 예, 내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본격입니다. 제쪽 바람 시기에 우길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생각입니까? 예, 올해가 아시다시피 김대중 오복시 공동선 20주년이고 이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이번 자유대 함정이 온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대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우길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까지 수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달고 참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의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함정을 뒤쪽에 자유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결림픽 때 독도를 넣었다고 한반도기 계약을 끝까지 거부했던 일본의 태도에 근근히 맞게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 1994년 제네바 합의가 2002년도에 부산이 되었습니다. 8년 이 한반도에 핵을 통일했던 그 합의가 수많은 반대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부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2002년 10월에 켈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오농축 우라늄 시설을 이유로 공식적인 제네바 협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3년 1월 북은 NPT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하게 돼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9.19 비핵 합의가 됐지만 되자마자 이틀 후에 미 재무성에서 방문될 아시아 2,400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거의 또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비핵 합의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2018년 6.14 센토사 합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핵 문제를 둘러싸고 역자회담 등 국제 간의 회의가 많이 있었고 국제 간 합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올해 들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세계인한 정상들이 육성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해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의 포기가 미국 양측 어디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다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관 당사국들은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티브 비건 이번에 대북 특사에 보내는 38 노스 편집자가 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양측의 여러 가지 말씀대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라크전이 2003년 3월 20일 날 연결이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라크전을 방대하고 바그다드에 직접 갔습니다. 소위 조지 부시의 선제 타격자가 프리엠티브 팔러스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갔는데 그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만드는 네이션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군사복합체의 주가가 거의 300%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재고가 다 일소했어요. 800개 토마호크가 바로바로 발사가 돼서 바그다드가 잿더미가 되면서 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잉사하고 로키드 마틴 17%, 11%, 한 15% 네이션스, 사드 엑셀렌트 레이건을 하는 네이션과
사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로켓 마틴 국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또 알지도 못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미국 군사산업은 평화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게 이라크 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은 거 알고 계시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라크 전을 반대했는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말이 나올 때마다 북한 포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남북 간의 협력이 북한 포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포오기의 준비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유주님 질문에 답변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포주기라는 개성공단이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저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포주기 어려운 안 되네요. 어려운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재개를 설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께서 개성공단의 기업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그 연관 효과로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124개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가 저희 인천 지역 남부공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하기 때문에 연간 효과가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고 받으셨고요. 저는 조선일보가 그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대통령 10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때 조선일보 시리즈를 쭉 보셨습니까?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기억합니다. 그 시리즈가 너무 정감되어서 지금 있고 그걸 지금 보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몇 개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탁월하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북한 포주기가 아니라 6천조의 자원 방문이 되고 4조 투자는 40조 방문 뒤에 좀 넘겨보세요. 엄청난 이 통일 안보비가 21조가 줄어들고 관광하고 H벨트가 이미 잠깐만 H벨트 이번에 줬다고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H벨트가 이미 조선돼서 다 보도가 됐고요. 이렇게 탁월한 기획기사를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기억합니다. 통일 편익이 비용의 2배쯤 될 것이다. 그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판문점 기준 공약 정책을 중에 평소보다 3차원 정도가 추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요 내용이 철도하고 산림인데 철도 산림을 만들어 놓으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시고 그 공사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결국 기업들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모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닷모래를 구하면 노족 자원이 고갈된다고 어린이들이 바닷모래 채취 구하지 말라고 지금 상황입니다. 네, 건설업계는 북한은 해변권에 모래가 지금 쌓여 있어서 준설을 해줘야 되죠. 쌀하고 바꿔먹으면 서로 윈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마산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재고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고 관리비가 운동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5천원, 지금 170만 원 재고 비행기가 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분전하게 문재인 대통령 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교관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에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많은 것을 보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미 대사가 지금 북에 대한 제재는 전 세계 최대의 제재라고 보는 그 제재의 강구한 바 있는데 평양에 가보니까 그 제재 효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양만을 봤을 때는 직접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이영호 외상이 유엔 연설에서 일방적인 획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이 주장하는 동시행동 원칙은 아니더라도 병행해서 북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 즉 제재를 해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까지 들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인도적 지원, 그리고 뭔가 좀 서절단 타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미 간의 합의, 즉 센토사 합의에도 양측이 원하는 조항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측의 비핵화 협약이 다시 확정되었고, 또 북측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이라든가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가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72년도에 닉슨이 역사적인 중국을 방문해서 관계 정상화가 된 이후로 실제 공식적 대사급 외교 관계가 수립된 것은 79년이었습니다. 7년 기간 동안 73년도부터는 북경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준대사급 외교 관계를 해온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측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이 저는 6.12 센토사 합의가 돼서 비핵화의 원론적 합의를 양 정상이 한 만큼 구체적 조치가 되기 전까지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양측의 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앞으로 있을 협상의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측의 그 합의에 따라서 연락사무소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큰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고요. 비핵화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또 관계에 대해서 추진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왜 핵시설을 우리 다 신고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빅터차가 코피 전략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항상 군사적인 옵션, 소위 말하는 예방적 전제, 선제 타격을 고민할 때마다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북의 핵 위치를 다 알 수가 없고 몇 개라도 만약에 폭격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그 핵이 지하에서 나와서 우리 서울을 반격하거나 괌을 반격했을 때 완전 아마겟돈 같은 재앙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항상 군사적 옵션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핵시설을 있는 대로 다 밝힌다는 것은 선제 타격 때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모든 자신들의 좌표를 노출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 안심하고 비핵화로 모든 것 사찰에 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존 볼튼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침에 지금 공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 말씀드리자면 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특별대표 기문하고 선거가 돼서 지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신이 양측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뢰 구축 조치들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비핵화 그리고 그 관계 개선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북한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해줘서 북한이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앞으로 북미 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800만 인도적 지원을 작년 국무에서 의뢰했는데 이건 제도와 상관없는데 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800만 불 지원 의결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또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국외 연화 상황률이 우리 대한민국의 6배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800만, $350만 유니세프, $450만 월드 플랜입니다. 동료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국제적으로 또 같이 공조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재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미 합의됐는데 이것도 지원도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테 비핵화 기로 나오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좀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통일부가 국방부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취지를 잘 새겨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국방부가 말하죠. 지금 청와대에 나오시거든요. 예. 국군에 대한 행사거든요. 예, 오늘 국군위에서 동안 행사했습니다. 국군에 대한 행사 축하드리고. 조현천 체포자 발표됐습니다. 현재 합동사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기부사 문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사 문건에 헌법 77조 국회의원들의 개헌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자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국회 개헌 해제를 국회 개헌 해제를 원하는 헌법상의 국회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강의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위원들이요. 위헌적이 아니라 내란 제조이고 헌법기관을 위반 구속시사에서 개헌 해제를 못하고 막겠다는 것은 우리가 혼전지서 철탄 행위 아니에요. 예, 내란 모체 성립 여부는 수사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건 수사가 아니라 저걸 무기로 해석하라고 저거 헌법 위반이죠. 왜 이게 답변 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화를 내야 글쎄 어떻게 국방관에서 되겠습니까?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바로 판단해야죠. 왜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진도할 때까지 국방부가 스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더니 네, 현재 합동수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 의원님 이번 추석 때 정말 감격스러운 선물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한 맺힌 분단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소중한 평화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24조에 따라 이 의사당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